안녕하세요. 수비를 읽어주는 자매지 조경자 마술사입니다. 윈프리가 된 복숭아 꽃대 미양고마 사랑 이야기 김도화 교수님의 글입니다. 고마워요. 창밖에 내리는 4월의 봄비는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답다. 그런 아름다움에 인색한 사람들은 방사능을 머금은 비 황사를 머금은 비라며 한 방울이라도 될까 마음 졸이면서 우산 속으로 파고들지만 난 지금 이 시간이 가슴 벅차게 행복하다. 초로로로 토토도도 토톡 토로로 톡 떨어지는 빗소리의 이듬을 타고 들려오는 소리만으로도 내 마음속에선 아 행복해 라는 작은 외침을 만들어낸다. 어떤 이들은 비오는 날이 질척거려 싫다 하지만 내겐 언제나 좋은 일, 행복한 일들만 거짓말처럼 자주 일어났었다. 그래서 난 이걸 머피의 법칙을 뒤집은 영 머피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그 덕에 바로 오늘 당신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으니 나는 매일 아침 누군가에게 들려줄 긍정의 언어를 고르며 하루를 연다. 누구에게? 떠오르는 아침 햇살에게 가장 먼저, 그 다음은 나에게.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이에게 고마워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라고 말이다. 물론 기분 좋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기가를 서두르는 저녁 노을에게도 빼먹지 않는다. 그렇게 할 때마다 난 착하게 빠져 가슴이 따뜻해지며 마법의 램프를 문지르는 어린아이가 된다. 그러면 영락없이 램프 속에서 거인이 나타나 고개를 저으리며 낮고 굵직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한다.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난 주문만 하면 만사 오케이다. 내가 긍정언어로 아침을 일게 된 것은 에모토 마사루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를 읽으면서부터다. 우리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으니 내 몸속에 흐르는 물에게 매일 긍정의 에너지를 심다 보면 어느 날엔 나도 모르는 초능력을 발휘하게 될지도 모르니까. 아니 이미 그 능력을 맛보고 있는 재미를 알고 있으니까 말이다. 12월 어느 날 할머니의 마지막 생일 파티.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할머니 생일 축하합니다. 와 할머니 케이크 한번 불어보세요. 힘드시죠? 여러분 우리 함께 불어드려요. 시작. 후 짜짜짜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2007년 12월 24일 온 도시에 캐롤송이 울려 퍼지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지독하게 추웠지만 내겐 오히려 따뜻한 날로 기억되고 있다. 그날은 병동이 마치 시장통 같았다. 막내 간호사들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느라 오리고 붙이며 시선을 들었고 병동 폭도에 있는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보내는 깜짝 엽서를 전시했다.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은 이랬다. 땡땡호실 땡땡땡님 안녕하세요. 담당 간호사 김도아입니다. 어제 부인이랑 부부싸움 하시던데 많이 힘드셨나요? 그동안 항암 치료도 잘 참으셨는데 조금만 힘내세요. 그걸 보면 머리카락 빠진다고 걱정하시더니 하지만 워낙 인물이 잘생기셔서 물병동에서 인기 짱인 거 아시죠? 다들 저렇게 부인에게 잘하는 자상한 남자를 만나 결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조금 이따 크리스마스 파티 때 부인이랑 손 꼭 잡고 나오세요. 기다릴게요. 오전 근무 인계를 마치고 우리의 007 작전은 시작. 오늘의 주인공 땡땡호실의 공씨 할머니를 모시고 나오기 전에 모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분위기 있는 백그라운드 뮤직을 켜놓고 성탄트리에 점등을 하고 보니 꽤 분위기가 났다. 산타클로스는 우리 병동 수간호소 선생님이 당첨되었는데 구입한 산타복증이 너무 커서 누구도 수호할 수 없었기에 풍치가 가장 좋았던 수간호소 선생님 못이 되었다. 덩치가 작은 난 이렇게 속으로 캐치를 부른다. 후후. 중간 테이블에 올려놓은 축하 케이크에 70개의 촛불을 붙인 후 주인공을 휠체어에 모시고 나왔다. 그리고 약 40여 명 간호사, 환자, 보호자, 간병사 등이 입을 맞춰 노래를 불렀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공땡땡 할머니는 담도암 말교 환자였고 워낙 말씀이 없으셨어인지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않으셨다.
옆구리에 튜브를 꽂아 담즙을 빽하며 하루에 12번도 더 통증으로 끙끙 앓으시면서도 곁에서 가난한 아들 내외가 힘들어할까 싶어 밤만 되면 야야 집에 가서 자거라 내는 혼자 있어도 된다고 하신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어지럽다며 넘어졌는데 그만 이마에 상처가 생기고 말았다. 할머니 침대에 노란색 낙상 고위험 환자라는 명찰이 붙었고 그날 이후로는 할머니가 힘겹게라도 복도에 바를 잡고 그러시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새벽에 할머니 침대에 커튼을 살짝 열어보면 여전히 잠을 못 이루고 끙끙대면서도 어느새 이불은 보호자 침대에 웅크리고 잠든 아들에게 꽁꽁 덮여 있었다. 웃음 병동 타이틀을 걸었던 우리 병동에서 고객 만족 100%를 위해 계획했던 크리스마스 행사는 처음에는 단순히 환자와 환자 보호자들을 위한 행사였다. 그랬던 것이 할머니의 생일 축하 잔치가 된 것은 주치의의 최종 소견을 가족들에게 알려준 일 때문이었다. 할머니께서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또 혹시 언급사항이 되면 심폐소생술이 별 의미는 없겠지만 하시겠냐고 다소 무성하게 물었는데 까만 피부 때문에 흰머리가 더 희게 보이던 중년의 딸이 엄마의 생신이 12월 28일이니 그때까지만이라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며 애원했던 것이다. 그래서 깜짝 생신 파티를 크리스마스 행사 때와 맞춰 하기로 한 것이다. 할머니는 모포를 둘둘 쌓여 웃지도 않고 말씀도 없고 무표정으로 시종일관 앉아 계시기만 했지만 할머니의 자녀들과 우리 간호사들 또 사정을 듣고 모이신 환자분들, 보호자들, 간병사들 등등 대부분 함께 노래를 부르며 눈시울을 적셨다. 그리고 그 노래의 메아리가 아직도 병실에 남아있던 크리스마스 다음날 새벽 할머니는 눈을 감으셨다. 잠자는 참에 조용히 가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하셨다는데 진짜 다들 잠든 새벽에 거짓말같이 살짝 미소 띈 모습으로 편안히 하늘로 가셨다. 거일이 있은 며칠 후 병원 친절 민원함에 한 통의 편지가 왔었다. 공할머니의 막내 아들이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천사가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땡땡 병동에서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못해드린 생일을 챙겨주시고 함께 진심으로 축하해 주신 모든 간호사들님께 그리고 담당 간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우리 어머니 행복하게 천국으로 가셨을 거라 믿습니다. 땡땡병동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공할머니 이제 안 아프시죠? 베풀었을 때 더 행복하고 더 많이 감사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할머니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정말 좋은 곳에서 이제 아프지 마시고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나는 간호사다. 처음 신혼 때 누구나 한 번쯤 해보는 닭살 멘트. 새 신부가 콧소리로 자기야 몇시 몇 분이야? 얼굴이 상기된 신랑 몹시 흥분이야 하며 불을 끄덕한다. 이 신혼부부가 10년쯤 지나 간만에 신부는 내 신혼 시절에 그리워 뜬금없이 자기야 몇 시 몇 분이야 하니 하루 일과에 지친 남편이 무성하게도 12시야 눈도 없어 피곤하니까 불 꺼 하더란다. 우리도 신혼의 마음처럼 처음 입사해서 두 주먹 불 끈지며 내 직장은 마치 내가 다 이렇게 셀 것 같은 패기로 시작한 신입 시절이 누구나 있었지 싶다. 다들 신혼부부의 첫 마음처럼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간호사이다. 정확히 내 소개를 하자면 대구 경북대학교 병원 내과병동에 근무하고 있는 남들이 말하는 일명 베테랑 간호사 10년 넘게 내과에 근무하며 암 환자들을 보낸 시간이 내 가족보다 더 많으니 말이다. 요즘 CF나 방송에서 흔히 고객은 왕이다, 사장이다, 애인이다, 심지어는 신과 동기 동창이다 라고들 한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이 너무도 생소하고 간지럽기까지 다들 하는 소리. 내 마음은 진짜 진국이거든. 난 신규 때라 마음을 하나도 변한 게 없이 단 나이가 안겨서 몸이 쬐끔 안 따르긴 하지. 하하하. 나처럼 고객들에게 친절한 마음만 가지려고 해. 덩덩. 우리 병동에 입원을 치료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의 행복을 잠시 아주 오래도록 잃어버린 분들이 참 많다. 이런 분들에게 행복을 찾아드리고자 2007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우리 병동에서는
원모 운동을 기획하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고객을 100%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아하라고 무릎을 쳤다.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고객의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또 거창하지도 않기에 바로 내 주위에 우리의 따스한 손길을 바라는 우리 병동 식구들부터 행복해져 우리 스스로가 행복 바이러스가 되는 것이었다. 우리의 맹쾌한 솔루션. 먼저 우리 병동을 소개하자면 알레르기내과, 소화기내과가 주과이며 격리치료를 요하는 호흡기 질환 등 각종 내과가 모여있는 병동이다. 장기치료로 인해 많이 지치고 암, 기력이나 에이즈 등 격리치료하는 경우 등 환자나 보호자들은 소외감과 심적,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난 원모 운동을 2007년 시작했다. 이 운동의 취지는 한 번 더 스마일 하고 미소 지음으로 고객들이 행복하게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터치하고 어깨를 두드려주고 감싸며 가까이 다가감으로 고객들이 사기를 북돋우고 격려하며 격리는 단지 질병에 대한 치료일 뿐 고통이 되지 않도록 다가서겠습니다. 한 번 더 러브 사랑을 베푸겠습니다. 한마디 말보다 행동함으로써 고객들이 100% 행복해지도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행동으로 한 번 더인 원모 운동의 세부 계획은 원모, 스마일, 미소와 웃음은 장기치료 및 격리 환자, 보호자에게는 꼭 필요한 처방일 것이다. 매달 컨퍼런스를 통해 서비스 마인드, 향상 및 표정, 미소 연습을 행하고 우리의 뜻을 하나로 모은다. 체크리스트를 매일 근무 전 실시에 마음가짐을 다지고 표정 연습을 그림에 따라 실시 후 스마일을 자연스럽게 익힌다. 1단계 웃으며 인사하기, 2단계 얼굴 근육 운동, 3단계 살인 미소 만들기. 원모, 터치, 격리 환자 및 관련 질병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그들에게 익숙하게 다가서는 방법을 익히고 간호사가 먼저 한 걸음 다가서 그들의 사기를 도두고 가까이 다가선다. 원모, 러버, 내부 고객 직원이 행복하고 서로 사랑해야 모두에게 행복을 나눠줄 수 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합시다. 매달 자체 테마 여행을 실시해서 병동의 화합과 사랑을 돈독한다. 내부 고객 만족 테마 여행 2007년 6월 22일에서 23일 경주 단합대회는 7명의 간호사 및 수간호사가 일성 콘대에서 단합과 화합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의미 있는 여행이었고 거기서 처음 웃으며 인사하기를 교육했다. 2007년 7월 6일에서 7일 강원도 평창여행은 수간호사 및 간호사 6명이 강원도의 멋진 풍경을 보며 그동안 쌓인 피로를 풀고 대화의 시간을 가져 다시 한번 화합을 다졌다. 2007년 9월 2일 청도 와인터널 기행은 비오는 가을 여행 마지막 래프팅을 준비하다 비로 인해 급선회했지만 비가 내린 덕분에 오히려 가을 성취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멋진 여행이었다. 매달 병동 게시판을 통해 유익한 정보 및 사랑의 메시지, 유머 등을 전달하고 매달 스마일 왕을 선물해서 게시판에 부착한다. 병동 자체 행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사랑을 표현한다. 2007년 5월 8일 어버이날 건강차를 준비하고 떡을 맞추어서 데이, 이버, 듀티 사이를 이용해 보호잡는 어르신들이나 혼자 돌보는 사람 없는 고객들에게 작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보람있는 병동 자체 행사를 처음으로 가졌다. 반응은 의외로 너무도 행복해들 하셨다. 2007년 7월 중복 오후 근무자들도 모두 일찍 출근하고 근무가 아니었던 선생님들까지 자진해서 참석해 수박을 썰고 접시에 담고 전 병실을 돌며 인사를 함. 더운 여름 우리의 적은 정성이 얼마나 기쁨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다. 행복해 하시는 우리 고객들을 보며 우린 더욱 감사했다. 사랑은 베푸는 사람이 더욱 행복해짐을. 2007년 12월 크리스마스 행사 12월 24일 산타 분장을 하고 캐롤을 고객들과 함께 부르며 준비한 케이크로 분위기를 돋운다.
물론 앞서 말한 공땡땡 할머니의 생일 파티로 급순이 되긴 했지만 결과는 물론 대성공이었다. 난 고3 때의 모범생이었다. 그래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할 수 있었지만 간호학과로 오게 된 것은 순전히 아버지 때문이었다. 이 부분은 뒤에 소개할 나의 성장 과정의 집 분위기를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땐 정말 아버지의 말이 법이었다. 아버지가 가라면 그냥 가야 했었다. 이유는 단지 졸업해서 돈을 잘 버는 대학에 가야 한다는 것뿐이었다. 난 드라마 아들과 딸들에 나오는 후남이었던 것이다.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대학 선택마저도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능력이 있으면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원통한 후남이. 대학교 1학년 때 재수를 하겠다면 잠시 소심한 반항도 해봤지만 결국엔 난 그냥 간호사가 되었다.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입부르처럼 말씀하시던 하얀 니만 믿는데 라는 말씀을 차마 위반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무렵 언니는 대학교 4학년, 나는 대학교 3학년, 셋째가 고3, 넷째는 중3, 다섯째 막내딸은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차마 그냥 두고 눈 감지 못할 막내 아들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를 때 눈이 초롱초롱하고 조막조막한 다섯 딸과 코 흘리게 막내 머스마 또 그 시절 지금은 내 나이였던 미모의 아이들 엄마가 깨하자가 되어 당시 영남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 주변 사람들을 구경할 정도였다. 엄마의 미모는 지금도 통해서 엄마라 목욕탕에 가면 주변 사람들이 큰언니가 참 미인이네란다. 간호학교엔 진짜로 나갔던 훈남이들이 넘쳐났었다. 비련의 여주인공들도 있었고 동생들이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 사명이나 지독한 가난의 무게를 그대로 어깨에 짊어진 채 이를 악물고 공부하던 악바리들 출생이었다. 그 무서운 사람들 턴 바구니에서 나는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더구나 간호학회에 별 뜻도 없었지 않은가. 솔직히 나는 간호사보다 아나운서에 대한 미련이 훨씬 더 컸었다. 고등학교 시절 내 꿈이었던 방송부 아나운서 시험을 당당히 2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을 때 나는 거의 세상의 반은 거기서 얻은 느낌으로 몇 개월을 살았을 정도였다. 나머지는 운전면허 시험 합격 때 후후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행복하다. 어린 시절 TV를 보며 유난히 마이크를 진 하얀 얼굴의 아나운서 언니들이 어쩜 그리 예쁘게 멋져 보이던지. 그래서 내 꿈은 언제나 아나운서였고 단 하나 내 장점으로 알고 살았던 타고난 미성 덕에 고교 시절 인기짱 언니야로 통해 러브레터도 가끔씩 후배들에게 받았었다. 그것도 남자도 아닌 같은 여자 후배들로부터 말이다. 대학도 방송 관련과를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일반적인 결정에 순응해버린 나는 대학 초년부터 공부는 뒷전이고 대학 방송국에 들어가 거기에 미쳐 살았다. 난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그러고 보면 마이크를 손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는 셈이다. 대학 방송국에서도 졸업 후 병원에서도 사내 강사로 여전히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 어찌 보면 나는 늘 주류를 타지 않고 객기를 기웃거리는 청개구리 유전자가 유독 많이들 있는가 보다. 그래도 이젠 그 청개구리 유전자 덕분에 오늘의 내가 있다는 생각이 설수 될 때면 속에서 행복감이 스물스물 기어나온다. 어쨌든 난 간호사가 내게 맞지 않은 직업이라 생각하고 긴 방황도 수시로 해봤었지만 21년째 경북대학교 병원에 살아있는 역사가 되었고 그동안 생애나 에피소드만 해도 책 한 권은 좋게 될 만한다. 정형외과에 근무할 적 우연히 내 앞에서 숨 넘어간 환자를 심폐소생술로 살려본 적도 있었고 기차 여행 중에는 간질 발작으로 숨 넘어가는 환자에게 달려가 응급처치를 하기도 했었다. 그걸 생각하고 말고의 시간 여유를 가질 이유가 없었다. 이미 나는 뼛속까지 어려움이 되어 있었으니까. 남들이 칭찬할 때 나는 이렇게 말하게 됐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아마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라고. 지금은 5년째 웃음치료사이자 행복전도사로서 나를 만나는 이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멋진 간호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나는 내가 간호사임이 자랑스럽다. 그리고 내게 감사한다. 내 머리를 혼자 기특하게 쓰다듬으며 이렇게 말해준다. 김도하님 그동안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이 고맙습니다. 공증의 달인대에게 출판되자마자 단숨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일본의 에모토 마사루토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서의 물의 힘을 소개하고 있다. 물을 특별한 조건에서 얼렸다 녹였다를 반복하면 단순한 육각형의 결정뿐 아니라
물이 기억하고 있는 조건에 따라 매우 다양한 결정을 형성한다고 한다. 예를 들어 물에 사랑의 마음을 주어 찍은 결정과 물에 욕을 한 다음 찍은 결정 사진은 완전히 다른 모양을 보였다. 물이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기억하고 또 그렇게 기억된 정보가 눈으로 보이는 결정 사진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우리 몸의 70% 이상이 물로 형성되어 있으니 아마도 이 글을 읽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바로 이게 아닐까? 그래서 오지 여행가인 한비아 씨는 이 책을 읽으며 무릎을 쳤을 것이다. 아하, 왜 긍정적인 말과 밝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옛날 할머니들의 정화수 한 사벌의 힘이 왜 그리 셌는지, 좋은 일과 나쁜 일은 왜 그리 한꺼번에 몰려 다니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난 웃음 강의 때마다 꼭 이런 말을 한다. 특히 너무 많은 환자들을 대하느라 지치거나 사무적으로 변해가는 의료인들에게 여러분의 칭찬과 사랑과 따스한 격려의 한마디 한마디가 모여 아픈 암세포물을 가득 가진 이들에게 육각형의 천사 같은 물로 바꿔주는 기적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박수. 네, 고맙습니다. 칭찬과 격려와 웃음으로 바꾸는 내 몸속 물의 힘은 엄청나리라 믿는다. 우리는 70%의 암세포물을 가진 이들에게 사랑과 감사, 격려, 웃음의 힘으로 육각형의 사랑의 결정체로 바꿔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진 멋진 사람들이다. 난 한국의 오프라 원필이다. 2009년 여름 어느 날 내 마음속에 사부님이신 파란 이분 카운슬링 코칭의 이병준 대표님이 직접 진행하는 눈물 분노 치료 프로그램에 참석했었다. 하루 종일 낯선 여자 10여 명이 그분의 말씀에 울고 웃었다. 거기선 각자 진짜 이름을 밝히기 힘들 정도로 속에 있는 얘기를 모두 토해내는 자리라 닉네임을 사용했다. 자신의 닉네임조차 마음대로 짓지 못하는 삶. 나도 그 분류에 속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들을 유심히 보던 사부님은 그분들의 분위기를 보고 정말 겁맞는 닉네임을 지어주셨다. 남편 사용 설명서와 아내 사용 설명서로 베스트셀러 작가된 언어의 달인이라 무릎을 치게 만들었다. 나의 새 이름은 윈프리였다. 오프라 원피리처럼 미래에 앞서가는 여성이 되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겼어. 자유롭게 되라는 의미도 담았다. 그리고 오프라는 오프라로 불렀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우울, 소심함, 운명, 체면, 불평 등 내 삶에 마이너스가 되는 모든 조건들에 대해서 신경을 꺼 오프라는 의미가 있기도 했다. 난 오프라 원필이다. 웃음치료란 대체의학에 속하는 아주 특별하고도 효과적인 치료법이다. 대체의학이란 서양의학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치료법으로서 주로 화학적인 의약품보다 자연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사용한다. 대형 병원처럼 장비나 도구를 이용해 의료 수가에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손을 이용한 수기치료나 뜸과 침, 부항 같은 지극히 간단한 장비를 이용해 저비용으로 양질의 치료 효과를 꾀하는 방법이다. 웃음치료가 대체의학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떠오르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생겨나는 만병의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에 있다는 것에 착안하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제거할 수 있다면 치료와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스트레스란 변형시키다, 누르다 라는 어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육체와 정신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돌변시키는 악성 요인이다. 스트레스가 가중되면 맥박이 불규칙해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불면증 등의 증상을 유발하기도 하는데 특히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사람은 성인병을 유발시키는 나쁜 체질로 변하게 된다. 동양의학에서는 스트레스의 감정을 오장육부와 관련지어 치료에 도움을 얻기도 한다. 크게 웃으면 오장육부가 자극되어 기순환이 활성화되고 오행의 균형을 찾아주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 이처럼 웃음은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서 특별한 약물이나 도구 없어도 사람의 기분을 전환시키고
엔돌핀의 분비를 증가시키며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병원 웃음치료 실제, 병동 웃음치료 계기 및 과정. 배분의 의문에서 치료하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들은 행복을 잠시 아주 오래도록 영원히 잃어버리는 분들이 너무도 많다. 이런 분들께 행복을 전하고자 우리 병동에서는 웃음치료를 적용했다. 처음에는 어찌하면 고객을 100%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던 중 아하, 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고객의 행복은 멀리 있지도 거창하지도 않다. 바로 내 주위에서 우리의 따스한 손길을 바라는 우리 고객들이 행복해지도록 우리 스스로가 행복 바이러스가 되어 고객들에게 행복을 전하자가 우리의 명쾌한 솔루션. 현재 근무하는 병동은 알레르기 내과, 소화기 내과, 호흡기 내과 환자들이 주로 입원을 하고 1인실에 함께해서 혈액 종양 내과, 신장 이식을 받은 신장내과 환자들이 많이 입원한다. 말 그대로 종합내과 대부분은 장기 치료로 인해 많이 지쳐있고 암기력이나 에이즈 등 격리 치료하는 환자나 보호자들로 소외감과 심적, 신체적 고통에 이중고를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08월 1일부터 병동에서 웃음치료를 시작하면서 이전에 근무하던 병동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웃음치료에 대한 이론 및 실기 필요성에 대해 교육했었고 설문조사도 실시했었다. 2007년 2월부터 병동에서는 웃음치료 전 단계로 원모 운동이나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친절 병동으로 태어났었다. 내용은 원모 스마일, 원모 터치, 원모 러브 말 그대로 거창한 말 한마디보다는 행동으로 한 번 더 실행하자가 핵심 포인트였다. 1년에 각 꿈과 노력의 결과 연말병원 Q&A 발표에서 우수상을 획득하였고 병원 전체의 친절 건수 중 80%를 모두 가져가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때 발표를 하며 2008년의 계획을 함께 제시를 했었고 그것이 바로 웃음치료 병동으로 거듭나기였었다. 미리 웃음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던 덕분이었는지 진행은 순조로웠다. 매주 게시판을 통해 유익한 근간 정보를 정하고 웃음 자료를 게시하며 스마일왕을 선반에 사진을 전시하였고 웃음 존을 만들어 환자 및 보호자들에게 일부러 웃을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12주차 프로그램을 준비해 웃음교실을 진행해왔고 매일 다인실 병동 웃음치료로 경북대학교병원 웃음치료 병동으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다. 환자분들이 퇴원을 하시며 남겨주시는 웃음치료로 인해 행복했던 내용의 편지 및 병원 게시판 내용 등을 보며 우린 거저 눈물이 찡할 정도이다. 후배 간호사가 어느 날 병동 웃음치료 후 옆으로 살며시 다가서서 하는 말. 선생님, 주는 사랑이 받는 사랑보다 더 행복한 걸 알게 됐어요. 이런 경험을 함께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하였다. 지금 우리 병동에는 웃음치료사가 3명이다. 그리고 이제 웃음치료를 배우고자 하는 간호사들도 있다. 백지장도 맞담에 낫다라는 말을 눈으로 보고 있다. 웃음을 전파할 사람이 많으니 당연히 웃음이 넘칠 수밖에. 내부 직원 웃음 만들기. 우리 병동에는 3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팀명을 의사 및 간호사들에게 공모해 포상을 걸어봤다. 당연 반응은 폭발적이어서 3만원 도수상품군에 한동안 병동이 시끌벅적했었다. 의사들도 팀명 공모에 머리를 싸매고 같이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기도 하여 7명의 의사가 응모했었다. 병동 식구들은 물론이고 당첨은 막내 간호사의 스마일 터치 러브팀으로 결정되었다. 지금도 우리 병동팀은 그를 불리며 찻대에도 글이 붙어있다. 당연히 교수들과 레지던트들이 다른 곳에서 이게 뭐냐고 물으면 홍보까지 해주고 있다. 인계법을 공모했다. 풀이 흑으로 하자, 부끄러우니 안녕하십니까로 하자, 반갑습니다로 하자. 분분하던 공모 결과 현재 우리 병동의 인계법은 사랑합니다로 확정되었다. 둘이 머리를 옆으로 맞대고 크게 핫들을 그리며 처음에 부끄러워 잘못하던 간호사들이 요즘은 가끔씩 뒤로 돌아보며 의사들에게까지 핫들을 보내기도 한다. 각 PC마다 인계전 사랑합니다 하는 사진에 바탕화면이다. 다들 사랑합니다를 자주 말하니 이제 그냥 평상시 쓰는 말 같다고 한다. 인계하며 따뜻한 분위기도 많이 부드러워졌고 내가 사랑한다고 했으니 참는다만 등이 된다. 사랑 표현이 부족한 경상도 사람들에게 그리고 따뜻한 병원 분위기의 한 줄기 담비 같다. 직원 화장실에 게시판을 가져다 두었다. 이름은 유머 게시판.
처음엔 그냥 유머를 매주 갈아두며 잠시나마 휴식하고 웃는 공간으로 생각했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누군가 댓글을 달기 시작하며 우리의 댓글 릴레이는 시작되었다. 한 예는 당신은 화장실에서 댓글 달 때 옷을 다 입고 쓰나요? 아님 덜 입고 쓰고 나서 다 입나요? 댓글 시다. 난 다 입고 난 쓰고 입는다. 난 반 입고 다 쓰고 반 입는다. 너 글씨 보니 누구지? 엘레 꼴라리 등등. 예전 수간호사 선생님이 웃음치료사였다. 물론 함께 하자고 꼬신 거죠. 그래서 당연 병동 분위기는 웃음으로 가득했다. 중간에서 위아래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하면 좋겠다가 사실상 어려웠다. 하지만 윗사람이 하는 건 좀 다르다. 윗선배가 저리 열심히 하는데 따라주자 쪽이 대세가 되니 상교단은 우리들보다 다인실 웃음치료를 거의 더 맡아 하시고 간호사들이 축 처지면 웃음 안경을 쓰고 분위기를 바꿔주시는 분위기 메이커셨다. 병동 환자 웃음 접근법, 병원 생활 속 웃음 접근법, 알레르기 내과 환자 튜브 웃음, 튜브를 삽입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웃음 스티커를 튜브에 붙여주고 튜브를 볼 때마다 수시로 하하하하하 호호호호 히히히히헤 호호호호호호 구령에 맞춰 튜브 배출로 웃음법을 연습하게 함. 격리 환자 마스크 웃음. 기렉이나 에이저 심장 이식 환자 및 보호자들은 입원 시작부터 퇴원할 때까지 마스크가 생활화되어 있다. 간호사 및 환자의 마스크에 웃는 모습 그림을 그려 심적으로 우울해져 있는 환자들에게 간호사를 볼 때마다 웃음을 웃게 한다. 생각보다 너무들 반응이 좋다. 엔돌핀 웃음 주사. 정맥 주사를 삽입해 있는 환자들에게 주사 킵 후 스마일 그림을 그려드리고 이 그림을 볼 때마다 똑같이 웃으세요 한다. 이 방법은 의외로 진짜 반응이 좋다. 웃을 일이 없었는데 이 그림 때문에 많이 웃었다. 간호사님이 어제 그려주신 그림 일부가 떨어졌어요. 빨리 그려주세요. 주사가 빼고 싶지 않아요. 그림이 아까워서 등등. 많은 즐거운 반응들 너무도 효과적인 생활 웃음법이었다. 어깨, 귀에 붙이고 체불한 따라웃기 웃음, 유머 심호흡법. 병동 다인실 대상 웃음 치료를 하며 박장대소가 모든 환자에게 유익하지는 않다는 걸 수차례 실감하며 생활 속에서 자주 실천할 수 있고 시끄럽지도 않으면 또 해보고 싶은 웃음이 뭘까 고민했었다. 참고로 병동 웃음 치료를 하며 박장대소를 하다 역당지시를 한 의사에게서 민원을 받기도 했었다. 이유는 본인들에겐 좋을지 몰라도 당하는 사람은 시끄럽다. 장소를 옮겨서 하라고. 병원 안에서 의외로 그리 넓게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은 게 다들 잘 아는 현실. 그래서 시작한 게 체불한 웃음법. 방법은 귀까지 최대한 어깨를 붙이고 체불한 목소리처럼 팍 하며 어깨를 떨구게 하고 뱃속에서 끌어내는 웃음을 웃게 했다. 동기 설명은 어깨가 자주 뭉치는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머리로 가는 피나 좋은 성분들이 어깨 부분에서 뭉쳐 심장에서 힘차게 머리로 펌프질을 해도 제대로 100% 가지 않는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치매는 성인병들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수술을 한 환자들에게는 심호흡 효과가 되고 아침에 스트레스가 뱃속에 꽉 차인 환자들에게는 체불함 따라잡기가 뱃속 나쁜 독가스를 끄집어내는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요즘 우리 병동 환자들은 체불함 웃음을 꽤 잘하신다. 당뇨병 웃음법. 내과 환자들에게 거의 액세서리처럼 따라다니는 질병이 바로 당뇨병이라고 할 수 있다. 힘든 병실 생활에 식사까지 제대로 마음껏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거기다 당뇨 합병증으로 자주 생기는 당뇨발 합병증은 뜨거운 뱃맛에 기름을 붓는 꼴이니. 그래서 병동 복도에 웃음 라인을 만들어서 당뇨 환자들에게 식사 후 복도에 발을 잡고 걸으며 웃음법을 생활화하게 했다. 한 발을 디딜 때 하하하하 호호호호 아이고 예쁜 내 발 사랑해 사랑해 헤헤헤헤 세헤헤 사랑해 히히히 사랑해 아이고 귀여운 내 발 사랑해 사랑해 한번 이쁘게 문질러주고 마사지 해주고 또 반복 신나는 음악을 들으며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걸으라고 기뜸해주기도 한다. 물론 병실에서도 사랑하는 내 발을 자꾸 문질러주며 멘트를 반복하게 하면 어이없이 하면서도 잘들 따라하시고 재밌어 한다. 카메라 웃음.
사람을 보면 카메라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보는 순간 찰칵 하는 소리가 난다는 생각으로 웃도록 한다. 가끔씩 병실에 들어가서 카메라를 꺼내 짓는 신음을 하며 환자들이 스마일, 치즈 하며 적극게 웃는다. 병실 복도에서 환자들이 지나가며 반대로 간호사들에게 찰칵 하시기도 한다. 물론 활짝 웃으면서 EFT 활용 웃어. EFT를 율동에 맞춰 다인실 병동에서 음악을 틀거나 4분의 4박자 노래를 돌아가면서 부르게 해 자주 시행한다. 적어도 EFT를 7번, 8번 시행하면 침술 효과가 있음을 말하여 동기부여를 하였다. 지금은 다인실 병동에서 간병사 주머니들이 다들 배워줘서 알아서 EFT 웃음 운동을 주도하시기도 한다. 그리고 이 웃음은 긍정 마인드 향상에 큰 도움이 되었다. 1년 전엔 신장 이식을 한 환자들 대상으로 EFT 자료도 드리고 직접 시범을 보였는데 반응이 뜨거웠었다. 그래서 EFT 적용으로 인한 효과에 대한 논문도 향후 기획 중이다. EFT 실제 사례. 당시 신장 이식을 받고 면역력차로 인한 간림이 우려돼 1인실에서 꼼짝도 못하고 갇혀있던 21살 젊은이였던 박땡땡 환자는 가벼운 우울증으로 정신과 약도 함께 복용 중이었다. 병실에 들어가면 다들 보고 있는 TV는 물론이거니와 조명도 켜지지 않았다. 커튼까지 쳐놓고 우리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단지 주사만 놓고 가라는 듯 조용히 팔만 내밀었었다. 끝없이 기창계 EFT를 전하는 나를 반겨줄래 만무했다. 수술 부위에 일명 폭탄이라고 불리는 JP라는 배액 튜브를 살펴하고 있었는데 박은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배액이 오래 나와 꿀치를 알았습니다. 내가 EFT를 하면 빨리 뺄 수 있다고 그를 설득했는데 잠시 관심을 가지는 듯 했다. 또 무심히 돌아서곤 했다. 그런데 3일인가 오프를 하고 오랜만에 건물에 들어오던 그때 복도 저 멀리서 마스크를 끼고 나와 서 있는 박이 큰 소리로 김쌤 저 EFT 하고 호수 뺐어요. 고맙습니다 하며 달려와 내 손을 꼭 쥐는 게 아닌가. 한 번도 나랑 제대로 눈도 안 마주치고 어르신에게 유난히 배협조직이며 틱틱거리기만 하던 그가 며칠 만에 내 손을 꼭 잡고 어린아이처럼 밝게 웃던 그 믿지 못할 사태가 상승되시는지. 남들은 기적이거나 우연히 일치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와 난 EFT 때문이라고 굳게 믿었다. 까마귀 날짜 배때려진 객일 수도 있겠지만 병동 환자 웃음 만들기, 개구리 배꼽 웃음법, 치매 방지 8단계 웃음법, 노래와 함께 율동을 하게 하며 6단계를 넘었으면 치매 확률이 거의 없다고 동기부여를 해주면 잘들 따라한다. 깊은 손 연못 속에 구멍, 구멍 속에 개구리, 개구리에 배꼽, 배꼽에 틀 하나를 뽑았더니 죽었네, 죽어서 묻었네, 묻어서 썩었네. 이 스품은 우리 집 큰아이가 유치원을 다닐 때 배운 율동의 웃음법을 접목한 것인데 해보면 재미싸고 칼로리 소비도 많이 되어 당뇨 환자들이 웃음 운동에도 한몫을 하고 있다. 이런 웃음을 하다 보면 웃음법도 자꾸 개발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말초, 신경, 웃음. 효과는 혈액순환 전신 운동이라고 설명하고 방법은 여자는 가슴이, 남자는 성기의 끝부분이 흔들리도록 웃는다. 일어서서 기마 자세로 양팔은 앞으로 크게 벌리고 특정 부분을 많이 움직이며 몸을 흔들면서 와 웃는다. 조금은 음흉하게. 요실금 예방 웃음. 양발과 사덩어리 항문 차공 등의 아래를 조이며 쏟게 한다. 꽃다발 웃음. 지금 소원이 뭐예요? 라고 말하면 환자가 뭐뭐예고 말하면 축하합니다. 소원이 곧 성취될 겁니다. 소원 성취 꽃다발 받으세요. 하며 따뜻하게 안아준다. 행복한 웃음과 함께 따스한 눈물도 함께 나오게 하는 웃음이다. 꽃다발 웃음 정말 좋네요. 잼잼 웃음.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잼잼하며 손을 쥐었다. 패드를 10번 한다. 익숙해지면 10까지 세는 것은 암산을 하고 입으로는 하하하. 웃음을 10번 해본다. 10명 중 한두 명은 더 웃거나 덜 웃게 되는데 쉽지는 않지만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다. 명상, 웃음. 자리에 조용히 앉아 명상할 수 있는 음악을 틀어주고 은은한 작은 웃음을 입꼬리에 담게 한다. 가급적 조용하게 편안하게 환경을 만들어주면 효과적이다. 멍멍 웃음, 일명 치매 방지 웃음. 박수의 웃음 기법을 대해 1단계부터 차례로 단계를 올라간다. 어르신들이 멍멍 하고 소리내며 박수를 치고 틀리지 않으려 허벅지를 세게 두드리다 보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숫자를 잊지 않으려 머리를 쓰다 보면 치매 방지도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너무도 재미있어 하는 웃음이다. 지나가는 강아지가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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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
멍멍멍멍. 노인 웃음 강의를 가며 이 웃음을 전해드리고 다음 만날 때 레벨을 올리는 방식으로 숙제도 드린다. 하트 치기 전에 꼭 멍멍 웃음하고 하세요. 다음에 숙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진짜로 열심히 숙제를 하신다. 어르신들이 멍멍멍 하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병동 웃음치료 12주차 중 1주차 프로그램 4시 프로그램을 미리 준비하여 병동 웃음치료를 시행하며 환자들에게 미리 어떤 유익한 정보를 줄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울 수 있고 다음 주의 내용의 중복을 막을 수 있으며 준비된 웃음치료는 시행하는 사람에게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순서, 내용, 웃음, 이론, 웃음이란 무엇인가, 웃음의 건강 효과를 알고 효과적인 웃음법을 배운다. 박수와 스트레칭, 희망 날리기, 풍순에 스트레스를 버리고 희망을 담아서 어깨에 주무리기, 나의 살드 고향을 88442211 어깨기에 붙이기 하고 파하고 떨구기. 처음 만나서 반가워요. 양손 엇갈리게 잡고 처음 만나서 오른손 4번 악수 반가워요. 왼손 4번 악수. 처음 만나서 반가워요. 서로 양쪽으로 어깨를 당겨준다. 4박자. 무릎 4번 치고 자기 손뼉 4번 마주보고 손뼉 4번 손뼉 2번 치고 우리 함께 웃어봅시다. 손으로 얼굴 가렸다가 웃으면서 카쿠 하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웃음의 효과와 이론 엔돌핀이 뭘까? 웃음의 이론 효과 PPT 보기. 엔돌핀 나누기. 체면 옷 벗고 웃음 옷 입기. 박장대소 함께 경험하기. 거울 웃음 1단계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그건 바로 나. 와하하하 2단계. 둘 중에서 더 예쁜 사람의 거울이 되고 현명한 모델이 돼서 움직이기. 엄마 빠빠빠 짠짠이 깔아준 잔잔하게 깔아준다. 빠라빠빠 음악. 웃음 율동. 건강박수 배우고 설 구경에 맞춰 실천하기. 동반자.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박수. 긍정적이고 나를 사랑하는 줄 아는 사람이 더 건강히 산다는 메시지를 준다. 스티커 붙여 근육으로 떼내기. 웃음 샤워. PPT를 보면 나는 내가 좋다를 자신을 안고 하도록 한다. 머리야 미안하다. 앞으로 잘할게. 누나 미안하다. 앞으로 잘할게. 이봐 미안. 입이 나를 뽀뽀해준다. 미안하다. 엔딩 메시지. 웃음은 가짜가 없다. 가짜로 웃어도 결국은 명품 웃음이 될 수 있다. 웃음이 최고의 보약이다.